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이더리움 호재가 등장이 되었고요.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자, 이더리움 호재 등장은 뭐냐면 이론상의 호재가 아닌 차트상의 호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은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오늘 첫날인데 이 정도는 아직 워밍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세진 않은데 이미 움직임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바닥에 내려온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밀렸던 이후의 시점을 보게 되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패턴 자체가 우상향이 나와주면서 이평, 중기 이평과 지금 장기 이평 라인을 돌파해주는 그 사이에 좀 머물러주고 있는데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가지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자, 분봉상과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항 구간이 좀 많은, 그죠? 비트코인 조정폭으로 따졌을 때, 조정기에 대한 전체폭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아직도 평균적인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정 이후, 여기서 조정을 받던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재차 지지를 받고 추가 반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머물렀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방향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전인데 비트코인 마이너스인데 이더리움이 플러스로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증상 자체가 벌써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대장들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더 올라갈 자리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이더리움보다는 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올라가주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을 좀 움직여줄 것 같은데 어제 열심히 올라줬던 애들이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내려왔는데 절대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자, 반대로 보게 되면 뭐 2%, 3% 빠져들어온 코인들이 있는데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불장으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아요. 과거 불장을 보면, 과거. 자, 왜 그러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불장이었대. 근데 이 불장 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동을 쳐요. 이게 다 빠지네? 불장인데 뭐 다 빠져.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날아가 버리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불장이었거든요. 기간 자체는 불장 라인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상승했다가 다 눌렸죠.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고. 이게 무슨 불장이야. 이럴 수 있지만 불장이었습니다. 자, 여기 바닥권에 다시 오면서 또 올라갔더니 맞고 밀리고 다 급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뚫고 올라가주는 이런 시세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간다 못 간다 이거를 분별해서 불장이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현실적인 불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비트코인도 공간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더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의 세기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알트 우세, 그 다음에 이더, 그 다음에 비트 순. 자, 요렇게 될 것 같아요. 비트가 지금 주도를 하고 나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 연말까지 주도를 하고 나서 지금 멈췄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비트가 주도를 하면서 시세를 준다고 해도 많이 못 갑니다. 어차피. 얘는 약간 제한성 코인으로 좀 봐야 돼요. 가긴 갈 텐데 좀 제한을 받을 거야라는 게 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더나 알트 같은 애들은 물론 얘네도 제한 폭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버리면 못 가는 요 구간이 있는데 이 범위가 비트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천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폭 자체가 어떻게 훨씬 더 높다 보니까 크다 이거지. 비트에 비해서 3배입니다. 현재 차트에 대해서 3배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크게 뭐 불편한 거는 아직까지 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가 좀 될 수 있는 게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구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아니라고 보시겠지만 불장이었습니다. 자, 불장 때 뭐가 온다? 급락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어요. 저 때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 폭이 9월에서 9월 말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10% 이상 밀렸어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을까라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냥 열심히 올라가더라. 그렇죠? 추후에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을 과거로 지금 되짚어 봤을 때 위치가 어떻게 됐다? 아, 불장이었다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흐름이 좀 있고요. 오늘 이제 아침 장이 좀 됐는데 세팅이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거의 주로 상단에 좀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자, 기존의 코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잘 봐요. 비트코인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비트보다는 알트가 약할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있는데 사실 알트보다는 안전한 걸로 따지면 비트가 훨씬 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포함해서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알트도 만만치 않은 좋은 장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자, 여기 밀리고 요거 반등 나왔죠. 그쵸? 자, 이거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1월 12일부터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단기 반등은 좀 나와줬는데, 자, 어떻게 다른 코인들은 모양을 좀 그려가고 있을까? 자, 이렇게 보면, 그죠? 밀린 후에 반등. 다 뭐가 나왔어요, 지금? 밀린 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폭 보세요, 반등폭. 반등폭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아직 조금 약한 애들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이미 슈팅 자체가 크게 나와버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올라갈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비트하고 알트하고 따졌을 때 알트가 더 높은 쪽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3배 높다 그랬죠. 3배가 높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시장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들은 코인 약한데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뭐 거의 부합에 있거나 마이너스도 뭐 아직 마이너스 1%짜리도 안 보이고 그냥 뭐 빨간불에서 거의 부합선입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어 보이죠. 근데 뭐가 이미 시작됐다? 예, 움직임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아직은 체감이 되진 않겠지만 이거 자체가 뭐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과거 차트를 지금 차트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계속 빠꾸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딱 한 번 있었을까? 아니면 딱 두 번 있었나? 세 번 있었나?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로 좀 본다면 차트적인 부분이 퍼펙트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이더리움의 호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트코인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범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뉴스를 제가 이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리 어떠한 기사 발표나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고 해도 이거에는 끼어들지 못해요. 외부 자료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외부 자료가 악재가 떴다고 한다면 악재면은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악재가 터진다고 한다면 시장들이 다 올라갔을 때 코인들이 막 다 올라가고 대장들도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 가서 꺾일 때쯤이나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코인들이 밑에 하락했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나타났던 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12월도 그렇고 1월 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더리움이 더 좋을 거다, 비트보다 더 좋을 거다 했는데 사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많을 뿐이지 그래도 그 주 대장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경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어차피 비트는 세게 갈 것 같지가 않고 얘네가 5%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한 1%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약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범위 자체가. 그래서 얘네랑 비트코인하고 결국에 상단에 만났을 때는 동일하게 저항을 맞고 밀리거나 조정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장들을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각으로 좀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장이 세팅된 이후에 비트코인 흐름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흐름이라든지 많이 안착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에 대한 지금 기준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수렴이 되면서 캔들이 넘어가 줬을 때는 골든 크로스 개념이고 이거와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데드 크로스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데드로 갔다가 정배열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 초입 부분에 다시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 쪽도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상승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한다고 봤을 때 지금은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